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발표가 있겠지만 오늘도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리 두기 4단계가 5주째 지속되고 있는 서울에서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대형마트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50여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40명이 확진됐습니다. 구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방문자와 가족 등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6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와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산세가 거셉니다. 휴가철을 통해서 이 감염들의 확산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시면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2차, 3차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지난주 전국 이동량은 3차 유행이 잦아들던 지난 1월과 비교해보면 30% 이상 높을 정도로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동과 여행 대신 집에서 머물며 휴식을 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수욕장이나 계곡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가지에 다녀왔다면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모든 공무원에게는 휴가 복귀 전 본인과 가족의 증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돌파 감염이 잇따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경우 백신을 맞은 종사자도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4단계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3단계는 2주에 한 번씩입니다. 면회 기준도 4단계는 원래대로 방문 면회가 금지되고 3단계 이하 지역에서도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한정된 백신 물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는데요. 정부는 1차 접종자 비율을 높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2차 접종자 일정을 뒤로 미뤘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신은 한 차례만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는 크지 않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악화될 확률은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위험도를 낮추는 데 방점을 찍고 우선적으로 1차 접종자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2차 접종자의 일정은 2주씩 뒤로 미뤄졌습니다. 델타 변이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한 접종 완료도 중요하지만 또 입원이나 중증 예방을 위해서 1차 접종자를 확대하는 것 또한 중요한 상황입니다. 2차 접종이 미뤄진 경우는 50대 일반 국민과 지자체가 정한 우선 접종 대상자 등입니다. 이들에게서 시간을 번 동안 18살에서 49살까지 1차 접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2차 접종이 연기된 50대의 면역력입니다. 위중증 환자 비율은 50대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2차 접종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에 오랫동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50대는 더 이상 6주 이상 늘리지 마시고 반드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 주셔야 델타에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죠.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르면서 고위험군의 3차 접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부담입니다. 당국은 일단 2차 접종 예약일이 추석 연휴인 경우 접종일을 5일씩 앞당겨 접종 간격이 6주를 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1,987명 늘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지역 감염 1,947명, 해외 유입 40명 등으로 총 1,98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522명, 경기 570명, 부산 128명 등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2,181만여 명이 맞춰 전체 인구 대비 42.5%를 기록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822만여 명입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캘리포니아주가 교사와 교직원에 대해 백신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또 오리건주는 백신 접종자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일부 주 정부들이 잇따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캘리포니아주가 주 내 모든 초중고교 교사와 교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매주 검사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We think this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 think this is a sustainable way to keeping our schools open, to keep our kids safe, to keep our kids healthy. 미국의 주정부가 교사,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앞서 지난달 말 모든 주정부 직원과 보건, 의료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 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오리건주는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오리건주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루이지애나, 하와이주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도 다음 달 13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쳐야 거래소에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거래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1만 8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86%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모든 임신부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 연구 결과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중증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임신부뿐 아니라 출산한 여성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 선언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의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현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연합훈련 등에 대한 입장 등이 논의됐습니다. 송낙규 기자입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뒤 처음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 비교적 거친 공방 없이 정책 논쟁이 이어졌는데 서로의 주요 공약이 대상이 됐습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저는 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원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안 하려는 사람들은 핑계가 원래 많습니다. 현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을 놓고는 선두권 후보들이 모호한 입장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재용 사면 절대 안 된다고 또 가석방에 대해서 이 무언의 동의를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가석방도 사법 정의를 훼손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일단 인정하고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선을 지키는 토론이었지만 막바지 팽팽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비판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말하는 것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 대화 중에 긴 부분 부분을 잘라서 붙인 건데요.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네거티브잖아요. 선두권 두 후보의 그간 과열 공방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자는 따로 있는데 벌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것 같아서 참 억울합니다. 후보들은 대부분 한미연합훈련 논란에 대해 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한일 관계에 대해선 역사 문제와 외교 문제는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낙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주 있을 토론회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다윤 기자입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당에서 주최하는 다음 주 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친윤석열계 정진석 의원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리면서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글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정 의원이 윤 전 총장을 돌고래에 빗댄 비유를 쓰며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공정하게 기회를 드리려는 건데 돌고래 팀은 그게 불편한 거라며 토론회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입당 과정과 봉사활동 불참에서 드러난 당대표와 선두주자 측 간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은 갈등서를 일축하고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캠프에서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얘기가 있으면 제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토론회 비판론에 가세하고 원희룡 전 지사는 당대표 자격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내홍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 만나며 당심 공략에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작은 정부론을 강조하는 와중에 실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집니까? 뒤처지는 국민은 국가가 맞지만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건 거짓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책임이 없다면 왜 선거에 나왔느냐는 비판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딸 조미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교수. 1심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 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은 사실이라고 정 교수 측은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동영상에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모두 거짓이란 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PC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관련 의혹 중 정 교수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 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만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사람들에게 정 교수가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증거 능력의 취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성에 관한 모든 주장들이 다 그대로 무시된 것 같아서. 수사를 이끈 한도훈 검사장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고려대학교는 판결문 검토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부산대는 다음 주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올여름 세계 곳곳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튀니지 등에서도 사흘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으로 물 부족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알제리에서는 65명이 목숨을 잃었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우수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을 곳곳에 불길이 번집니다. 주민들은 도로를 따라 뛰어서 대피합니다. 일부는 나뭇가지를 들고 직접 나서서 불을 진화해 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마을 전체에 가득하고 산은 이미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그제부터 시작된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만 1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60여 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5도 이상의 폭염 속에 물 부족 상황이 이어진 데다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마을들이 많은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두 65명이 숨졌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식량과 의약품 등을 요청하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했던 튀니지에서도 15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튀니지 역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시장 전망에 부합한 물가지표와 대형 반도체주의 약세가 맞물리며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소폭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8포인트 상승한 3,224.4에, 코스닥은 4.16포인트 오른 1,056.0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평가에 안도하는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반면 외국인은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카카오와 정보통신기술업계 최초로 환경사회 지배구조 펀드를 공동 조성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디램 가격 하락 전망에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넷마블은 2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56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꾼 농부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캘리포니아주에서 농부로 일해온 조델 보스크 씨. 이제 수확을 해야 하는데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멜론과 아스파라거스 농사가 걱정입니다. This is the worst. I have trouble sleeping sometimes because I just don't know if we're going to have enough water to get to the end. 결국 보스크 씨는 멜론을 살리기 위해서 아스파라거스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This is kind of like my American dream right here. And I hate to see it lost like that when it's something out of my control. 보스크 씨의 밭 인근에 있는 오로벨 호수의 물수위는 역대 최저 수준이고 수력 발전소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We need to acknowledge that the hots are getting a lot hotter, the dries are getting drier. 보스크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캘리포니아주 농부들은 주정부가 가뭄 해결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대표 휴양지인 카프리섬. 여름 휴가 절정기인 요즘 섬 전체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인구 2만 명이 되지 않는 카프리섬은 관광 분야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주민의 일찌감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Siamo stati fortunati ad essere vaccinati per primi, così c'è stata una marcia in più su questo. La gente ha preso fiducia che eravamo vaccinati ed è venuta più tranquilla sull'isola. 외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지자체는 카프리를 코로나19 프리섬으로 대대적 홍보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 덕분인지 실제로 이번 여름 시즌 섬을 찾은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평년 여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특히 이웃 유럽 국가와 미국 등 코로나19로 지친 외국 관광객들의 귀환이 눈에 띄는데요. Ce soir, on a été surpris à la frontière qu'il n'y ait pas de contrôle plus que ça. Parce que, bon, certes, on est vacciné depuis plus de 2 semaines, mais on s'attendait à être contrôlé.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정도일 뿐이어서 카프리를 찾은 관광객들은 모처럼 만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서식지를 벗어나 북쪽으로 긴 여행길에 올랐던 윈난성 야생 아시아 코끼리떼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새끼 코끼리가 화제입니다. 코끼리들의 이동 상황은 SNS 등을 통해 매일 중계될 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 중에 태어난 새끼 2마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코끼리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장애물을 힘겹게 기어오르는 새끼 코끼리. 어미는 긴 코로 엉덩이를 밀어 올려줍니다.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친구와 장난치는 새끼 코끼리. 누워서 잠든 새끼를 행여 모기에 물릴세라 어미는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새끼는 어미의 보호 속에 줄을 서서 목욕도 하고 흙구덩이에서 뒹굴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心中就有一种莫名的自豪感，也会觉得非常开心。
跟随象宝宝一路前行。 윈난성 야생 코끼리 무리는 모두 14마리. 왜 장거리 여행을 떠났는지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1000km가 넘는 여정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기술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이제는 전문 보석 감별사조차 진입 판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보석상입니다. 전시된 보석은 모두 합성 다이아몬드로 천연 다이아몬드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非常にその輝きに驚いたというのがやっぱり一番なんですよね。ここまでこの技術の進化が来たのかと。 보석 감별사조차 일반 감별 장치로는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성 물질이 똑같아 감별 장치에 다이아몬드라고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天然とは違うけれども、ダイヤモンドであることには変わりがないんで、10% ぐらいまではいくんじゃないかとか。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는 0.3mm의 씨앗 결정을 수주일에 걸쳐 수밀리미터의 두께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연마하면 투명한 합성 다이아몬드가 탄생합니다. 최근에는 이 합성 다이아몬드를 전자산업 등에 활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미국 정부가 산유국들에게 석유 증산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달 연속 5% 중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재개된 경제활동의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렌트카와 항공료, 중고차 등 이동수단 관련 물가가 크게 뛰었고 에너지 가격의 급등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경제활동은 늘어나는데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건비는 오르고 원자재도 부족한 상황이 고루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때맞춰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산유국들의 증산을 독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높은 유가를 방치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복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산유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증산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석유 수요가 줄어들자 생산량을 줄였다가 이달부터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Our view is one that there are steps OPEC can take. They need to increase production, as you've said, to make sure we have that available to help address the price of gas. 미국 정부가 국내 석유 시장의 불법 거래 단속에도 나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될 때 생길 수 있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미국 정부가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미군과 나토군의 철수로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에서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연합 군사 훈련이 열렸습니다. 모스크바 김진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5일부터 그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타지키스탄 남서부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2,500명의 병력과 500대의 각종 군사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특히 타지키스탄의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측에서 가장 많은 1,800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훈련을 주도한 러시아 측은 이번 훈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세 악화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테러 집단의 침투 위협 속에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Символические враги были это бандформирования,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обосновались на северных провинциях Афганистана. 미군과 나토군이 대부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선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빠른 속도로 통제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세가 악화되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최근 러시아 주도의 옛소련권 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에 지원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공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То почти завершившийся вывод войск из Афганистана привел к активизации деструкти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групп. 러시아는 그동안 미군과 나토군 철수에 따른 아프간 정세 악화가 중앙아시아 등 주변 지역의 정치 군사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긴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신용사면이 추진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김범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이나 생활자금 명목으로 많은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코로나 이전보다 10,0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체가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데 빚을 다 갚더라도 길게는 5년 동안 그 기록이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10월 초를 목표로 이른바 신용사면이 추진됩니다. 핵심은 금융기관은 물론 신용평가사도 이 연체 기록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코로나에 있었던 부분은 좀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마치 2020년, 2021년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 없었던 같이 좀 중단을 해주면은 그분들이 신용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다만 적용 대상은 연체한 빚을 모두 갚은 사람으로 한정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 이를 모두 갚은 경우가 해당하며 대상자 수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의 경우고 고의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지원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금융당국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소액 연체자에 대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오늘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전국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씩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차차 남해안 지방으로 확대돼 주말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50에서 15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250mm가 되겠고요. 남해안에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여전히 서쪽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상에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